이 차는 투싼이고요. 1.6 터보 모델입니다. 등급은 인스퍼레이션입니다. 계기판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계기판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고, 여기 이제 내비게이션 창도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요즘 신차들은 기아 자동차도 그렇고 현대 자동차도 그렇고 이렇게 쭉 이어져 가지고, 뭐 기아차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라고 하고요, 현대 자동차도 이렇게 이어진 모델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 투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디지털 계기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내비게이션 창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노멀 모드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 그 다음에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4가지 모드로 변경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각각의 모드에 맞게 색깔이 변경이 됩니다. 어떤 모드로 진입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준다는 거, 이건 이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 레이아웃은 현대에서 출시하고 있는 차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제 디스플레이들이 시인성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 나온 이 디스플레이는 뭐 햇볕이 뒤에서 비친다고 하더라도 시인성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강한 햇볕이 아주 강력하게 비추고 있는데, 인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의 그런 선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어떤 구현 능력은 상당히 우수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다양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또 창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작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고 시그널을 중간에서 잘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통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사용하던 방식이에요. 오른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조작 버튼이 있고요, 왼쪽에 미디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자동차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질 자체는 정말 우수한 편이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정보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장 같은데 좁은데 빠져나갈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뷰도 본인이 원하는 곳을 이렇게 비춰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에요. 잘 해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자동차는 이 내비게이션이 참 잘 되어 있다, 현대가 이거를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간극이 넓어요. 딱 적당하게 이 간극을 배치해서 이 오작동의 소지가 별로 없고요, 자기가 원하는 모드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밑에 공조장치 컨트롤러도 다 터치 패널로 되어 있어요. 보기는 더 좋거든요. 봤을 때 시각적으로 어떤 디자인적인 미는 더 있는데, 사용했을 때 이 사용감은 예전에 나왔던 그 물리적으로 되어 있는 버튼들이 더 편리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 자체가 꽤 커서 유용합니다. 스마트폰 놓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물통 놓을 수도 있고, 장갑 같은 거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 공간 자체가 뭐 괜찮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무선 충전 시스템이 여기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면서는 이 스마트폰이 보이질 않습니다. 물론 연동해서 사용하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어찌 됐건 간에 스마트폰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거치대가 있어서 이게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던가 하면은 스마트폰이 앞으로 굴러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다 평평한 곳에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풍 시트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버튼이 여기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식 기어예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계속 사용해 왔었죠. 뭐 투싼, 산타페, 팰리세이드 다 이 버튼식이거든요. 바로 자기가 원하는 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에요. 뭐 R, N, D, P 누르기만 하면 바로 그 모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한 장점이지만, 또 그 모드로 눌렀을 때 확실하게 눌러줘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살짝 누르게 되면은 R이라고 생각하고 차를 가속을 했는데 뒤에 그대로 눌러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좀 주의를 하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발자들이 이 버튼식에 대한 불편함을 이제 어느 정도 인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 출시되는 차들은, 현대에서 나오는 차들은 컬럼식으로 이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랜저가 이제 최초로 먼저 바뀌었고요. 앞으로 나오는 차들, 뭐 산타페 이런 후속 모델들은 컬럼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뒷자리에서의 이 승객의 무릎 공간은 훌륭한 편입니다. SUV이기 때문에 이 헤드룸 공간도 충분한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풍구도 따로 뒤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마트폰 충전 잭도 2개가 있습니다. 차체가 예전 투싼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뒷자리 공간은 상당히 훌륭한 공간이 나옵니다. 장거리 여행을 간다든지 하더라도 뒷자리 승객이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그리고 뒷자리 열선도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등받이 이 각도 자체는 좋은 편이에요. 딱 적당해서 너무 서 있지도 않고 또 너무 누워 있지 않아서 앉았을 때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물론 이 이제 가죽의 어떤 느낌이 얘가 이제 아주 고가 모델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투싼 1.6 터보 인스퍼레이션 모델이고요. 180마력, 그 다음에 27kg 포스 미터의 토크를 발생시켜요. 이게 이제 SUV이고 차가 예전 투싼에 비해서 많이 커졌거든요. 많이 커졌기 때문에 1.6으로 조금 끌기에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토크가 27토크입니다. 27토크라는 거는 자연흡기 2.0보다 훨씬 높은 토크이기 때문에 주행했을 때 힘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국도를 따라서 이렇게 편하게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1500km가 넘어가는 차체지만 그래도 경쾌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엔진의 힘이 뭐 차고 넘친다, 아주 폭발적이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국도 구간에서 이렇게 주행을 했을 때, 그리고 좀 가속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떤 느낌 자체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변속기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DCT가 들어가 있거든요. DCT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 변속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내려주면 바로 RPM이 올라갑니다. 올려주면 바로 또 반응을 하고요. 이건 이제 DCT 변속기의 특성이죠.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일반 자동 변속기보다 좀 더 경쾌한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스포츠 모드에 놓고 여기 보면 패들 시프트가 있거든요. 여기 플러스 눌러주면 이제 단수가 올라가고요. 마이너스 눌러주면 이렇게 단수가 내려가게 되는데 이거를 조작하는 재미가 조금은 있어요. 이 차가 뭐 고성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고 27토크가 나오고 DCT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27토크를 충분히 좀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DCT를 조작하면서 RPM을 좀 높게 사용하면은 괜찮은 가속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주행의 느낌은 8단 자동 변속기가 더 좋지만 스포티한 주행의 느낌으로 보자면 DCT 변속기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스펜션 느낌은 좀 이 서스펜션이 탄탄하게 조율이 되어 있어요. 단단해요. 그래서 방지턱을 넘었을 때 쿵 합니다. 탄탄하기 때문에 방지턱 또는 이 울퉁불퉁한 노면을 갈 때 충격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지금도 방지턱을 넘게 되면은 쿵 충격이 있습니다. 특히 뒤쪽에서 올라오는 충격은 더 커요. 코너를 이렇게 돌아갈 때의 느낌은 괜찮아요. 차가 높아서 흔들림이 좀 있지만 그래도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조율을 해서 잘 잡아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거칠고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릴 때는 밑에서 쇼크가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담력이 초반에 많이 있는 편이에요. 다른 메이커를 운전하다가 이 투싼 현대차를 운전해보면 살짝만 밟아도 브레이크 잘 듣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얘가 브레이크가 후반까지 쭉 잘 듣는 건 아니고 그 어떤 브레이크의 힘 자체를 초반에 많이 몰아놨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확 잡아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후반까지 힘이 고르게 잡아주는 건 아닙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차선 유지 장치를 켜게 되면은 지금 이 정도 부분 코너에서는 어느 정도 잡아줘요.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차를 유지를 시켜주면서 주행을 합니다. 속도를 설정하고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면은 작동의 매끄러움은 상당히 우수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앞차하고 거리를 조절하면서 가는 이 능력은 아주 우수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